CML 2021에 발표된 딥 제너러티브 러닝 비아 슈레딩거 브릿지 보겠습니다. 딥 제너러티브 러닝 비아 슈레딩거 브릿지고 수학과와 수리통계학부가 중심이 돼서 작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발표를 많이 했었는데 디퓨전 계열 논문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볼로 매칭, 그리고 슈레딩거 브릿지 매칭 등 발표했는데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자료는 블로그, 유튜브 등에서 확인 바라요. 수식이 많은데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적용할 수 있을 만큼만 이해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는 실험해 봐야 아는 것이죠. 그래서 수학적인 증명은 좀 제껴두고 뭐 하고 있는지만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식은 디렉 델타에서 시작해서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 스무디드 된 그러한 스무디드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으로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타겟으로 하는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으로 보내는 그러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고, 이 방법은 슈레딩거 브릿지라는 것에 모티브를 두고 슈레딩거 브릿지를 이용해서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는 이렇게 5개로 나누었습니다. 인트로덕션입니다. 딥 제너러티브 모델이 있죠. 대부분의 딥 제너러티브 모델은 어떤 두 개의 디스트리뷰션 사이에 트랜스폼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래서 쉬운 분포에서 어려운 분포로 어떻게 트랜스폼 시킬지가 관심사입니다. 딥 제너러티브 모델에 대표적으로 likelihood based 모델이 있고, likelihood based 모델은 KL 다이버전스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임플리시티브 제너러티브 모델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겐이 있고, 겐은 젠센 샤논 디스트리뷰션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현재 존재하는 딥 제너러티브 모델, 그러니까 2021년 이전에 존재했던 제너러티브 모델의 문제로는 실험적인 결과로서 성공과 그 다음에 이론적인 정당성의 갭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뭔가 보이려면 모델에 강한 어쓰션을 줘야 했다가 문제였습니다. 뭐 예를 들면 VA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 학습하고자 하는 모델 패밀리 안에 들어야 했었고, 타겟 디스트리뷰션이 뭐 로그 컨케이브나 뭐 로그 소볼레프 이니퀄리티 등의 강한 수학적 조건을 만족해야 됐습니다.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으로는 일단은 투 스테이지 기반의 제너러티브 모델을 제안했고, 그 다음에 수학적으로 이게 왜 수렴을 하는지 그거를 보였습니다. 세 번째로 겐과 비교했을 때 겐 베이스의 소타 모델과 비슷한 성능을 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으로는 정의와 기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메가는 확률 스페이스인데 도메인이 0에서 1이고 RD로 가는 컨티뉴어스 펑션들의 모임입니다. X는 캐노리컬 프로세스라는데 그냥 오메가 안에서 나오면 큰 오메가에서 나오면 함수인데 xt 오메가는 오메가의 t점에서의 값을 의미합니다. F를 캐노리컬 시그마 필드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그냥 xt에 의해서 생성된 그러한 시그마 필드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p 오메가는 오메가 위에 정의된 프로버빌티 메저들을 모아둔 스페이스입니다. PRD는 RD의 프로버빌티 메저를 모아둔 스페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W 타우 X는 위너 메저인데 베리언스가 타우, 그리고 위너 메저인데 실제로는 위너 프로세스고
이것의 이니셜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은 x를 중심으로 하는 디렉트 데이터 펑션입니다. 그 다음에 L은 르베크 메저라고 하는데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리만 적분할 때 쓰는 메저라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P 타우는 W 타우를 타우 X를 적분한 건데 X에 대해 적분한 건데 P 타우는 어떠한 메저가 되고 이 메저는 각각의 T 시점에서 르베크 메저와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데피니션과 노테이션 알아보겠습니다. Absolutely Continuous, 시그마 파이나이트 메저, 라돈 니코딘 티어럼, 라돈 니코딘 데리버티브, Relative Entropy or KL Divergence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bsolutely Continuous랑 어떠한 measurable space M 시그마가 있고 뉴가 M 시그마 위에 measure일 때 뮤가 뉴에 대해 absolute continuous라는 거는 뉴 A가 0일 때마다 뮤 A가 0인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이때 기호를 뮤를 뉴보다 많이 작다라는 기호로 씁니다. 그 다음에 시그마 파이나이트 메저란 메저러블 스페이스 M 시그마가 있고 뮤가 이 M 시그마 위에 메저라고 합시다. 뮤가 시그마 파이나이트 메저라는 것은 어떠한 이 카운터블 세트리 존재해서 이것이 X 홀 스페이스 M을 덮고 각각의 카운터블 유니온을 구성하는 CI들의 메저가 파이나이트인 경우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라돈 니코딘 디어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메저러블 스페이스가 있다고 할 때, 그리고 뮤 뉴가 시그마 파이나이트 메저라고 할 때, 뉴가 뮤에 대해서 앱솔루트 컨티뉴어스 하면은 뉴의 메저는 뮤에 대한 적분으로 표현될 수 있고, 여기서 나오는 F를 라돈 니코딘 데리버티브라고 해서 d 뉴, d 뮤 형태로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Relative Entropy or KL Divergence는 Measurable Space MF가 있고 뮤가 Probability Measure고 뉴가 시그마 파이나이트 메저일 때 U가 뉴에 대해 Absolute Continuous면 KL Divergence를 이렇게 라돈 니코딘 데리버티브를 이용해서 정의를 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무한대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슈레딩거 브릿지 프라블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슈레딩거 브릿지 프라블럼이란 continuous probability distribution 혹은 measure 뉴가 지어졌을 때 어떤 최적의 스토캐스틱 프로세스 혹은 패스 메저를 찾는 건데 리퍼런스 메저로는 비너 프로세스를 주고 비너 패스 프로세스랑 비슷하게 움직이면서 첫 시점에서는 U라는 메저를 갖고 마지막 시점에서는 U라는 메저를 갖는 그러한 프로세스를 찾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SVP라고 불리고 이 SVP의 솔루션은 뭐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특징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Q스타가 솔루션이라고 할 때 큐스타는 어떤 시스템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마지널 디스트리뷰션 각 t 시점에서 마지널 디스트리뷰션도 어떤 PD를 만족하는 형태라는 것을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 프로블럼 관점에서 어떤 UT를 찾는 건데 여기서 UT가 없으면 그냥 비너 프로세스인데 UT를 찾는 건데 처음 시작이 U였다면 마지막이 U가 되는 건데 되길 바라고 이것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UT라는 걸 집어넣는데 이 UT의 에너지를 최소로 하는 최소로 할 때 만들어지는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를 SBB 프로블럼의 SBP의 최적의 솔루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UT가 찾아진다면 그러면 내가 아는 분포에서 제로에서 시작해서 원에 이 SD를 따라갔을 때 원에서는
내가 원하는 분포가 나온다는 것을 뭐 알 수 있겠고, 그걸 이용해서 뉴메리컬 인테그레이션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슈레딩거 브릿지를 이용해서 어떻게 학습을 하느냐. 일단 세팅은 데이터 샘플이 x1부터 xn이 있고, 이거는 IID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p 데이터라는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은 뭐 추정하기 어렵다라는 가정이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파이 시그마 x를 가우시안 노이즈라고 했을 때 q 시그마는 이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의 가우시안 노이즈를 더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티어럼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이 f를 q 시그마 오버 파이 루트 타워, 그러니까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은 노이즈 묻힌 거 오버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인데, 첫 번째 티어럼 3에서 말하는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SD를 이용하면 디렉 델타에서 시작해서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에 가우시안 노이즈 묻힌 거 나오게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스무드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에 가우시안 노이즈 묻힌 거에서 이 SD를 따라가면은 타겟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 나온다. 그래서 이러한 장단점들이 있는데, 저자들이 열거하고 있는데, 이제 이 장점들은 딱히 이게 2021년에 나온 건데 지금 시점에서는 유효하진 않는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위에서 본 SD의 드리프트 텀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 드리프트 텀 어떻게 구할 것인가? 먼저 첫 번째 텀인 F의 expectation의 로그의 미분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미분해 보면 이런 식이 나오고, 이거를 정리해 보면 이런 식으로 Q의 로그 그라디언트가 나오고 X 오버 타우가 나오는데, 그러면 F를 추정하고 결국에는 로그 Q 시그마의 그라디언트를 추정하면 되겠죠. 이거를 추정하기 위해서 어차피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F가 B였으니까, 비율이었으니까, 이거를 추정하기 위해서 뭐 Q 분자에 있는 Q 시그마에서 샘플링이 되면 이 F의 B가 높도록 하게 하고, 파이 루트 타우에서 샘플링 되면 F가 작게 만들어지게끔 로지스틱 로스를 이용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SD에 대해서 어떻게 드리프트 텀을 에스티메이션 할 것인가. 이거는 스코어 매칭 기반 기법에서 많이 쓰던 건데, 그냥 디노이징 스코어 매칭 로스를 사용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수렴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스테이지 1은 디렉 델타에서 Q 시그마 스무디 데이터 디스트리뷰션, 그리고 스무디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에서 타겟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간다. SD를 두 개 쓰고 각각의 SD에서 드리프트 텀을 추정하는 게 문제고, 추정하는 방법은 이 알고리즘에 추정하고 난 뒤에는 이 알고리즘에 나온 방법으로 샘플링을 한다. 그냥 이산화 작업이죠. 그래서 실험입니다. 데이터셋은 이 세 가지를 썼고, N1, N2, N3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N1은 첫 번째 SD가 갈 때 그 스텝 수고, N2는 두 번째 SD가 갈 때 스텝 수입니다. 그래서 2D 멀티모달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실험을 했을 때 결과입니다. 그래서 2 스테이지까지 썼을 때 더 잘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에서도 2 스테이지까지 썼을 때 더 잘 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스테이지 1의 역할을 보기 위해서 A에서는 2 스테이지를 썼고 BCD에서는 어, 두 개의 스테이지 중에 두 번째 스테이지만 썼는데 스테이지 두 개 다 썼을 때가 성능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스테이지 중에서 스테이지 2만 사용했을 때 리커버도 되지만 제너레이트 이미지를 제너레이트 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타우에 대한 어블레이션 스터디였고 2가 좋은 값이었고 그 다음에 다른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교 가능할 만한 성능이 나왔다. 그래서 이미지 인터폴레이션 결과인데 잘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뭐 부자연스럽진 않네요. 그 다음에 이미지 인펜팅은 이렇게 알고리즘을 제시하고 있고 이것도 나름 잘 됐다. 안 된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결론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디렉 델타에서 스무디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가게 하는 SD, 그 다음에 스무디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에서 타겟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가게 하는 SD를 설계하는 것을 컨트리뷰션으로 두고 있고 이 SD를 설계하기 위해서 드리프트 텀을 잘 잡아야겠고 이 드리프트 텀을 잡는 그 모티브 자체는 스토캐스틱 컨트롤 프로블럼에서 나왔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하는 방법은 왼쪽에 나와 있고 오른쪽에는 학습이 끝나고 샘플링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예.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겠고 자세한 내용은 제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